중국에서 한국에 관한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며 또 한 번 한국에 간섭한다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한반도 관련해서는 항상 중요한 대목에 반드시 등장해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다름 아닌 이번엔 북한 관련 이슈이며 중국은 이에 관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발산한 중국은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결과가 되었다는데요. 한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고 미국에서 극찬하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북한의 움직임과 중국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결국 결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렸으며 이를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를 최종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속도 마하 10,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걸로 관측되는 것이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연속 성공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후 600km 지점에서 약 7m 길이의 활공 비행체 HGV가 분리되어 활강하면서 240km가량을 선회 기동했다는 것인데요. 선회 기동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활강 기동을 의미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로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일반 탄도 미사일보다 요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고 마하 10이면 서울 상공에 1분이면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저 고도로 활공 비행하면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고 그만큼 요격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700km 비행 후 레이더 탐지 고도 이하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진입, 유도 등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총 집약돼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에 가장 진보되면서 막기도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날 시험 발사에 앞서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성공했는지 검증은 해봐야 합니다만 미국 측 반응을 봤을 때 심상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곧장 북한 관련 인사 6명을 제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님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조치보다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 극초음 미사일을 매우 신경 쓰는데요. 특히 지난 여름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에 가장 큰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 마크 밀리 대장은 이번 실험이 매우 중대한 기술적 사건이라 예의주시한다고 했으며 미 국방부에서는 과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충격과 견줄만한 역사적인 굴욕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보다 인공성을 빨리 쏘아올려 미국 우주 분야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군사 분야 미사일 발사체를 실제 갖게 되었다면 큰 문제라는 취지였던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북한이 이러한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더 골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러시아 연합이 의기투합해서 군사적인 교류의 왕래가 눈에 띄게 잦아지는 상황에 북한까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들고 나왔으니 바이든 정부는 긴장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을 훔치기만 하는 중국은 절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의 기술 전수 확률을 높게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자주 북한에 다녀가곤 하죠. 또한 이번 미국의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 5명 외에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북한의 WMD나 운반수단 개발과 관련한 거래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다양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중국과 북한에도 기술이 질질 새는 게 문제인 것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나 하는 진실 공방은 점검해 봐야 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미국 반응을 봐서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요한 전술 미사일이 나온 걸로 판단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동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며 북한 돈줄 제기에 더욱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도 돈줄이 마르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역시 미국과 북한 간의 가장 첨예한 이슈로 다시 맞붙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가면서 제재와 돌발이 반복되는 시절로 회귀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도 역시 북해도 근방에 미사일이 떨어졌기에 크게 놀라며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북한은 미국에 불만이 있으면 괌 쪽에다 쏘던 거 해야지 또 일본 앞바다에 쐈다는 불만인데 일본도 미국의 반응에 따라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도 도쿄에 3분이면 도달한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내심 북한이 트럼프 때와는 달리 도발이 잦아진 것을 반기기도 하는 모양새입니다.
항상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미국을 구슬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써왔던 한국의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북아 안보를 발생케 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가운데 역시나 중국이 나서면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발표를 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갑자기 여유 있는 표정으로 한국 등의 반응이 과하다며 말을 삼가라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겨냥하며 나온 것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당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미 간의 최고의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자 중국은 왕이부장을 파견해 중국과 첨단 제품 공급망 협약을 맺고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중요한 길목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관련한 미래산업은 물론 미사일 지침 해제까지 맺고 돌아왔는데, 중국은 이에 위기를 느끼고 한국에 말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북한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며 별것 아닌데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북한을 두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뻔한 것으로 앞으로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며, 한국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영향력이 없으니 잠자코 있으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알아서 하는데 왜 한국이 참견이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는 의견을 내는 것이죠. 중국은 한반도 평화 도모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통해서 미국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이 한국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주변국의 국방력 강화를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본인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레이더 도입이나 각종 미사일 도입을 극도로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한국은 반대급부로 한국형 요격 미사일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할 한국형 상승 단계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군 당국은 밝힌 바 있으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등장했다는 명분이 있으니 더욱더 각종 레이더나 방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의 중국에도 문제가 적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존 중국은 사드 시스템을 비롯해 한국의 미국의 정밀한 탐지장치 도입을 극렬 반대했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들어왔으니 기존 사드보다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해도 중국은 명분이 없으며, 함정의 각종 요격 체계를 확대하고 동시에 이를 배치할 함정 확대 및 천궁 등 다각도의 업그레이드도 예상됩니다. 실제 미국에서조차 놀란 장면은 작년 9월에 왕이 부장이 서울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왕이 부장의 방한 가운데 보란듯이 SLBM 발사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을 중국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치 유력 매체인 WPR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당시 문 대통령이 중국 목전에서 SLBM 발사하는 모습을 매우 인상 깊게 평가했다는 것이며, 이것을 한국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외교력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이 SLBM은 물론 ICBM 기술이 들어가는 누리호 발사를 보고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의외로 한국은 미국 외의 자력으로 미사일 개발 능력이 상당했으므로 중국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두둔한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땡큐라는 말을 한다는 것으로 비대칭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 끊임없이 관련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국면이 될 것이며, 중국은 중국을 위협할 궁극적인 무기들이 개발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형국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핵잠과 현무 미사일 등을 결합하는 SLBM을 비롯해 요격 시스템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핵잠 도입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미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군사 분야 교수들은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하자는 말을 했는데, 중국, 북한 등이 거의 현존하는 무기 개발 상한선에 다다르고 있다면 한국도 키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핵무장을 미룰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 경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렇게 신냉전의 기운이 가득한 이상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주국방을 도모하면서 중국도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주변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북한 관련해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은 그 틈을 노려 중국까지 위협하는 강한 자주국방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